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루 관계연구소 전보영TV의 전보영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나눌 건 정말 중요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감정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감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기보다, 어른들의 경우에 감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보다는 감정이 우리의 이성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안정성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났는데 어떤 결정을 했다. 그 결정이 여러분 정말 나이스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러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때 몰라 대충 해 라고 했었을 때 물건을 하나 산 것만도 사고 나면 이거 왜 샀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감정의 뇌인 변연계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뇌가 이성을 통제하고 있는 뇌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그러기 전에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바로 감정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감정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좋은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 일지 쓰기입니다. 선생님 일기도 안 쓰는데요. 감정 일지를 어떻게 써요? 맞아요. 제가 어려운 부탁해드리는 것도 맞는데요.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을 한번 기록해 보실래요? 이 옆에 감정일지 이렇게 양식이 조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 양식에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요일을 쫙 정하시고요. 월요일에는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을 느낀 상황이 어떻고 그 상황의 정도, 감정의 정도가 1부터 10까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1은 제일 낮은 점수, 10은 제일 높은 점수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만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친해야 잘 관리가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와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달라요? 친한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친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하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친근해지고 더 사이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헤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꽤 어렵잖아요. 바로 이게 중요해요. 감정 관리를 하는 제일 첫 번째 거는 감정과 친해져야 돼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불안인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행복인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안타까움인지 속상함인지 그걸 알아야만 관리가 돼요. 그렇다면 그 알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감정 일지를 한번 작성해 보자는 거예요. 글로 쓰셔도 괜찮고요. 핸드폰에 기록하셔도 돼요. 근데 왜 제가 감정만 단순히 기록하자라는 게 아니라 왜 상황을 기록하느냐? 우리 인간은 감정과 이성, 이게 잘 융합을 맺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잘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감정만 기록하면 이게 감정에서 끝나는데 감정을 느낀 상황을 기록하다 보면 이게 이성적인 통제가 되면서 자기가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내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났을 때 이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방식들을 스스로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직장인의 이야기예요. 월요일날 아침이죠. 첫 번째 딱 일어나는데 웬걸 조금 늦었어. 알람을 제대로 못 들어서 늦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허겁지겁 출근을 딱 했다는 거예요. 8시 58분에 딱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보통 어떤 걸 느끼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쳤어요. 이거는 1점에서 10점 중에 한 6점 정도 되는 것 같아? 당연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있었는데 저기서 팀장님이 조금 불러요. 그래서 가봤더니 저희 선임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갖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고를 하는 바람에 약간 팀장님한테 혼났어요. 그렇다고 팀장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선임이 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이런 감정을 느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의 정도는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였을까요? 좀 세겠죠? 한 8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무룩해서 선임한테 따질 수도 없고 속으로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눈치를 채리고 점심 끝나고 커피 한 잔을 사들면서 이렇게 그냥 풀어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해서 맛있는 커피 먹고 풀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그때 감정 뭉클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조금 기분이 나아지겠죠? 그때 상황도 한번 표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회사가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오랜만에 친구랑 저녁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반갑고 만족스러웠겠죠. 그리고서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날씨도 좋고 그래서 한 바퀴를 쭉 집에 오는 길에 주변을 살피면서 걸었다. 그 안에서 나는 단순히 건 게 아니라 걸으면서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꼈다. 그럼 얼마나 편안하고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느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도 수십 개의 감정을 느껴요. 이걸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핵심 감정 4개에서 5개 정도를 기록해 보시고 그 상황을 기록해 보시고 이 감정의 크기가 나랑 어땠는지를 쭉 기록해 보시면 놀랍게도 1주에서 2주 정도 기록해 보시면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자주 느끼지 않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상황이면 나에게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감정과 친숙하게 되고요. 그 감정과 친숙하게 되면 내가 그 감정이 딱 왔을 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감정이 잘 정리정돈이 안 돼서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오르락내리락 해서 나에게 이런 감정이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감정 관리가 힘드신다라고 하면 딱 저만 믿고 2주만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정이 쫙 정리가 되면서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명확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관리하는 거 첫 번째 감정과 친해지기 위해서 감정일지를 써보자 라는 거고요. 2번째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본인과 감정을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되게 예쁘죠? 사실 시중에 더 많은 감정 카드가 있지만 요 감정 카드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감정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게 감정 카드라는 건데요. 감정 카드를 활용하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일단 개인한테 혼자서 쓸 수 있는 카드 활용 방식을 조금 알려드리면 오늘 내가 약간 마음이 이상한데 왜 이상한지 몰라. 그럴 때는요, 이렇게 감정 카드를 쫙 펼쳐놓고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쁜 색깔도 보시고 표정도 보시면서 내가 오늘 감정이 조금 이상했었던 이유는 뭔가가 되게 안타까웠구나. 혹은 나에게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나? 이 카드를 보시면 이런 감정이 딱 느껴지는 감정의 카드가 눈에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조금 답답한 마음, 자신의 감정에서 잘 몰랐을 때, 나 일지를 기록하고 싶은데 내 감정을 몰라요. 그럼 이렇게 탐색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이냐면 어떤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되게 불쌍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도대체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내가 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되던 어머니가 되던 아니면 자녀들이 되던 회사 사람이 되던 그럼 그 사람을 막 떠올리면서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카드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왠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옛날에 나랑 좋았던 모습 속에서 그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 사람이 나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누가 한 사람한테 갖고 있는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감정 카드를 찾아보시면, 아, 내가 이 사람한테서 가졌던 감정들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관계 맺기가 어려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상담 장면이나 교육 장면에서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즉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모를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을 잘 모를 때 카드를 놓고 조금 뽑으시면서 우선순위를 찾아보시면 훨씬 더 상대방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과의 소통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카드는 자녀하고도 하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녀하고도 재밌게 노실 때 이렇게 또 카드 색깔도 예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카드에 나와 있는 표정을 보면서 엄마 나 오늘 이렇고 이랬어 라고 하면서 아 그렇다면 우리 민서는 언제 그렇게 행복했어? 나 오늘 뭐 하고 나서 행복했어? 이러면서 자녀들과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영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하고는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커플과의 활용법도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 커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그리고 서로 불편해하는 감정을 덜 느끼는 것,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감정이 제일 좋냐면 이런 감정이 좋아. 여유로운 감정, 기쁜 감정. 내가 여유로울 때는 언제 여유로워? 기쁠 때는 언제 여유로워? 그리고 나는 실제로 이러이러한 감정이 너무 싫어. 실망스럽고 좌절한 감정. 그렇다면 난 언제 실망감을 느끼고 난 언제 좌절감을 느껴.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도 감정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하고 내 커플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렇게 감정의 카드를 꺼내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폭도 넓어지고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이랑은 감정 카드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편안하고 평온해야 그분이 행복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에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 아주 어린 친구부터 나이 많으신 분까지 감정을 잘 관리하면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아시죠? 저희 영상 마무리 같이 외쳐볼까요? 관계 중심!